해리스하고 트럼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해리스가 되면 8년 가까이 더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정책적인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발빠르게 IRA 관련된 정부 정책을 확정지어서 바로 다 돈을 다 투입을 지금 트럼프가 반대하기 전에 더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해리스 이슈도 그렇게 2차 전지 쪽에 부정적인 건 아니다. 중저가 신차 쏟아지는 부분 8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그 중국 전기차 상하이 자동차가 스타트 끊었죠. 8월 달 판매량이 65% 감소했어요. 9월 달 데이터 나오면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고 9월 달 데이터 보니까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모두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69% 감소했던 독일이 9월 달 데이터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독일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리튬 선물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석 가격이 회복되고 있죠. 벤츠 최소 6조 5천억에서 최대 10조 5천억 수주 받은 거 이제 벤츠가 인정했죠. 아, 이거 중국산 쓰다가는 진짜 뭐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한글날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2차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또 빨리빨리 업데이트 돼서 한 번 더 2차전지 관련돼서 최신 이슈랑 투자 아이디어 점검해 드리려고 2차전지 관련돼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점검 차원으로 오늘도 10월 9일 2차전지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릴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많이 해서 올리는데 생각보다 영상을 많이 안 봐주셔가지고 유튜브 계속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유튜브 그래도 구독자 10만인데 조회수가 만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니까 진짜 쓸데없는 내용은 하나도 안 올리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 선정도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분들, 훈이팸 가족 여러분들은 꼭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관련돼서 2차전지 내용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 투자를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될 업종만 올리니까 제가 올리는 2차전지 외의 종목이나 2차전지 외의 산업들에 대해서도 꼭 좀 정독해서 영상을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는데 투자 판단이나 투자 원칙이나 투자 기준 또는 투자로 인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으시는데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 믿고요. 특정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에 관해서는 그 디테일에 있어서 어떤 채널에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을 매수 매도를 추천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리딩 방송을 하기 위함이 또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과 어떠한 이해 관계도 없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추천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 리딩방 가서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LG에너지솔루션 벤츠 계약건도 나왔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실적도 나왔는데 LG솔루션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시장에서 예측한 거는 대략 4천억 초반, 4,100억에서 4,200억을 예상했는데 4,300억이 넘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 우리는 전기차용에 국한되지 않고 ESS와 에너지 생태계를, 순환 에너지 생태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2028년 기준으로 현재 작년 기준 매출의 2배 이상인 67조, 그리고 에비타 마진율 10% 중후반까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서 LG에너지솔루션이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드디어 다시 100조 원대를 회복이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하이닉스의 시총은 다시 약 15조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힘내서 다시 시가총액 하이닉스를 제치고 2등으로 올라서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먼저 기사 현황 보시면 하락장 속에 신고가 이유가 있다. 벤츠의 10년간 2038년까지 최초 스타트는 28년이에요. 아직 시간의 룸이 남아있습니다.
50.55GW시고요. 2차전지 핵심 공급망, 미국도 주목하는 포스코, 중국 굴기에 IRA 축소 우려까지 아직도 위기에 2차전지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타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발 정부에서 쉽게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 기사 한국경제연합회에서 첨단산업 지원 비교를 했는데 중국과 일본은 2차 전지에 조 단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도요타에 1조 1,900억, 중국의 CATL에 1조 약 500억 정도의 보조금 지원하는데 한국은 LG엔솔, 삼성 SDI, SK온 지원 빵원입니다. 정부에서 제발 2차 전지 세계 1등 산업인데 제발 제대로 좀 구체적으로 나 자꾸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이런데 점유율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제발 지원 좀 정부에서 2차 전지 세계 1등 하는 업체들한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전 분기보다 상승할 것. 4분기 때는 연간 영업이 9천억 사이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략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사이즈, 4분기 때 9천억 정도로 완전히 포스코홀딩스 2022년 때 또는 2023년 분기당 가장 좋았을 때 실적 사이즈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추가해서 철강주 앞으로 실적 좋을 거다. 맑음. LG엔솔 캐즘 탈출 보인다. 보조금 없이도 흑자 가능하다. 2028년에 현재 매출 목표의 2배인 67조. 에비타 마진 10% 중반. LG엔솔 9개월 만에 시총 9개월 만입니다. 9개월. 1년 가까이 부진했지만 시총 100조 복귀했고요. IRA 공급망 리스크 해소하자. 해리스 당선되면 전기차 배터리 모두 청신호다. 중국발 광물 가격 반등세 나오고 있다. 3분기에 쉬어갑니다. K배터리 소재 셀 실적 부진. 3분기에 실적 나쁠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 현황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로 바뀌었습니다. 배터리 셀단에서 가장 먼저 빠른 반등 나왔고요. LG 화학 연초 대비 48%까지 빠졌다가 지금 20% 넘게 회복이 돼서 연초 대비 26% 빠진 수준이고요. 삼성 SDI 20%대, 포스코홀딩스 20%대, 앞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곧 10% 안짝내로 연초 대비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려하는 MBK 파트너스랑 영풍이랑 합작해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전구체 플러스 니켈 재련 기술 관련돼서 그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아연 문제는 그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KC가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73% 여전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리기판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그 다음에 엔캠 다시 20만원대 회복되면서 145% 수익률 올라왔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제가 관심주인데 2% 플러스 수익률로 바뀌었습니다. 대주전자재로 꾸준히 계속 올라가면서 45% 수익률 회복이 됐고요. 연초 대비. DI동일이 34%, 그 다음에 PNT가 25% 수익률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다음 장비회사 중에 필옵틱스가 23% 수익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액 관련된 모멘텀 중에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염 핵심 소재 유일하게 국내에서 양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 후성입니다. 후성은 또 뭐가 있죠? 반도체 관련된 촉매가스. 그래서 촉매가스하고 냉매가스 요 두 개 하는데 요거가 후성이 연초 대비 45% 빠졌는데 전해질이 된다고 보고 미국에서 전해질 관련돼서 IRA, FEOC 그 세부 규정의 수혜주로 전액을 꼽는다면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엔캠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브레인 홀딩스와 이 후성을 투자하는 아이디어 관점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끊었죠.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실적 나왔는데 2차 전지 실적 나오는 거는 싹 다 디테일하게 점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후성도 전액 업체들하고 같이 솔브레인 홀딩스 또 뭐 있죠? 동아기업 그 다음에 후성 또 뭐 있죠? 덕산테코피아 이런 회사들 실적 나오면 꼼꼼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수혜주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스틸과 신흥 SEC가 이제 연초 대비 거의 플러스에 가까운 수익권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 56,000원대가 회복이 되면 굉장히 TC스틸이나 신흥 SEC는 이제 거의 연초 가까운 3.8%
수익률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원통령 관련주 계속 좀 눈여겨보자. TC스틸 있고 신흥 SEC가 있고 또 뭐 있죠? 알루미늄박, 알박에 사마 알미늄이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 8월 달까지 IBK, SK, 현대차, 삼성, 유안타, 미래, IM, 키움, 신한, 한화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누적 전기차 드디어 글로벌로 전기차 자동차 시장 몇만 대 시장이죠? 8,500만 대 시장이죠? 글로벌 8월까지 누적 전기차 이제 1,000만 대 시대가 됐습니다. 누적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했고요. BYD가 220만 대로 중국 포함입니다. 1등, 테슬라가 오히려 5.8% 역성장하면서 2등을 기록했는데 테슬라가 유럽에서 16.2% 감소했고요. 북미에서 8.4% 감소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가 6년 전, 8년 전 나온 모델 3, 모델 Y 갖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게 엄청난 거고 이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하고 테슬라의 모델 2, 주니퍼 요게 신차가 이제 25년도에 나오죠. 25년도에. 그 다음에 모델 2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신차가 25년도에 약 4종에서 6종 정도 출시됩니다. 3위가 이 지리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약 3% 역성장해서 36만 6천 대를 기록했는데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왜? EV3하고 캐스퍼가 10월달하고 12월달에 유럽에서 스타트 끊죠. 그 다음에 EV9 판매 확대될 거고요. EV3 아까 유럽, 인도 얘기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아이오닉 9, 그 다음에 EV4 25년도에 현대차, 기아차 모두 신차가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8월 달까지 누적으로 2.7% 역상장했는데 이게 대단한 게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60% 넘게 전월 대비 7월 달, 6월 달 데이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9월 달부터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북미도 성장, 캐즘, 성장 둔화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9.6%, 약 10%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8월 달 데이터만 보면 이 테슬라를 제외한 테슬라 뺀 나머지 업체들이 26%의 성장을 했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 글로벌 총 배터리 사용량 이 수치 좀 기억해 두세요. 누적 510.1기가와트인데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LG엔솔이 2.5% 성장해서 61.8기가와트를 기록했고요. 자, 이거 중국 포함입니다. 중국 제외한 데이터는 제가 업데이트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세히. SK온이 8% 성장해서 24.4기가와트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가장 성장은 좋았습니다. 1월부터 8월 누적 9.2% 성장해서 21.3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LG엔솔부터 SK온까지 글로벌로는 누적 21.1%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LG엔솔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도 괜찮게 팔렸고 폭스바겐 ID4도 괜찮게 팔렸고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요게 잘 팔렸는데 사실은 3분기 때 부진했습니다. 캐딜락 리릭 요거 잘 팔렸습니다. 아이오닉 6 잘 팔렸고요. 코나 일렉트릭이 유럽에서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LG엔솔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나려면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폭스바겐 ID4,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캐딜락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여기에 플러스 뭐죠? 기아의 E3, 현대차의 캐스퍼, EV 요게 잘 팔려야 되는 거야. 아니 LG엔솔 좋다 하는데 LG엔솔이 들어가는 완성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99.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명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삼성 SDI 3분기에 부진한데 2분기 때 좋았죠. 왜? BMW i4, BMW i5, BMW7이 나쁘지 않게 팔렸어요. BMW가 유럽에서 폭스바겐 다음으로 스텔란티스랑 2, 3위를 다투고 있죠. 어떨 때는 월별 데이터로는 2위로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비안, 미국의 픽업 트럭 R1에서 R1T가 다시 잘 팔리기 시작하죠. 요것도 살짝 부진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우디 Q8 e-tron. 아우디가 인천 청라 화재 사건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삼성 SDI 배터리를 100% 쓴다고 제일 먼저 밝혔죠. 그만큼 중국산 배터리 안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찝 많이 들어보셨죠? JEP, 요 찝입니다. 요 찝의 랭글러가 이건 하이브리드에 PHEV의 판매량이 올라왔고요. 자, SK온은 포드의 픽업 트럭만 생각하시는데 F150 라이트닝 말고 현대차 아이오닉 5랑 기아 EV6, EV9은 벤츠의 EQA, EQB는 이렇게 온 배터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 CATL은 과연 어떤 완성차가 들어올까?
당연히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SAIC, BYD 많은데 그거 빼고 그러면 글로벌로 CATL이 시장 침투를 자꾸 LG엔솔을 엄청 위협한다고 하고 CATL을 굉장히 엄청나게 찬양하는 언론 기사들도 쏟아지는데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모델 3, 모델 Y 중국에서 파는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BMW iX에 들어갑니다. BMW i4부터 i7까지 삼성에 들어가는데 iX에는 CATL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벤츠 EQ 시리즈. 자, 이거 벤츠 EQ 시리즈 거 지금 LG엔솔한테 다 뺏기게 생겼죠. 그럼 실질적으로 CATL은 BMW하고 폭스바겐 ID 시리즈 정도인데 폭스바겐 ID4에 LG엔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CATL은 BMW 모델 관련돼서는 삼성 SDL이랑 치밀하게 경쟁해야 되고요. 벤츠 EQ 관련돼서는 LG엔솔한테 막말로 다 뺏길 확률이 있고요. 폭스바겐 관련돼서도 LG엔솔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완성차 어느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꼭 디테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LG엔솔 2025년 배터리 킬로와트시당 $99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벤츠 물량이 예를 들어 $99 킬로와트당 $99 기준으로 하면 1기가와트시가 100만 킬로와트시니까 벤츠 계약 물량 대충 50.5억 달러면 환율 1,300원 계산하면 6조 5천억이고요. 킬로와트시 이거 $99짜리 아니고 65 킬로와트시 걸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10조 5천억이 나옵니다. 65kW시 걸로 계산하면 그렇고요. 100kW시로 계산하면 6조 5천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엔솔은 혼다 프롤로그, 에퀴녹스, 그 다음에 GM의 또 신차, GM 블레이저, 기아 EV3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출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테슬라 2025년부터 2170하고 4680 셀 판매가 본격화될 거라고. 자, 4680 오창 공장 12월 달에 양산 기사 또 나왔죠. 유럽 탄소 규제 본격화되면 본격화될수록 그 LG엔솔의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정상적일 때는 75에서 80%까지 나왔는데 50% 밑에까지 박살났다가 지금 60% 중후반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고요. 폭스바겐이 유럽 고객사 요청에 따라 재고 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유럽에서 25,000유로 이하의 11개 이상의 신차가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LG엔솔이 최대 수혜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유럽하고 미국에서 전기차 신차 살 때 할부로 엄청나게 많이 산다는 겁니다. 이게 40%가 넘습니다. 리스로 사는 게. 유럽하고 미국 모두 리스로 사는 게 40%가 넘어요. 그럼 리스로 산다는 얘기는 당연히 할부금리가 떨어지면 리스 사용이 훨씬 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리 떨어지는 거 지금 리스 비중이 큰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배터리 캐파는 24년에 이 수치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에 115기가와트에서 LG엔솔 기준으로 140에서 160기가와트로 늘어나고요. 20% 이상 늘어나고요. 26년에 아마 소위 말하는 배터리 캐파 관련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6년 예상되는 게 291기가와트입니다. 291기가와트 계산을 하면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4조 5천억이 넘습니다. 25년에 2배 이상의 캐파가 26년에 LG엔솔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8년에 김동명 사장님이 밝힌 LG엔솔 매출 목표 2배 이상인 67조, 그리고 EBITDA 마진 10% 중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에 의존하지 않겠다. ESS 포함 에너지 순환 생태계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24개국이 철강 광인이 아니고요. 철강 과잉 설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철강 과잉 설비가 작년 기준 5.5억 톤, 5억 5천만 톤에서 2026년 기준으로 6억 3천만 톤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철강 과잉 설비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까지 총 27개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철강이 공급이 더 여기서 늘어나기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이 인민은행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을 0.5포인트 인하했고요. 중국의 4대 상업은행이 10월 31일 담보대출 금리 인하 완료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하이 플러스 선전 플러스 광저우 일선 도시의 이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열연 가격 관련돼서 9월 30일에 10% 급등이 나오고 선물 가격은 상한선까지 상승하는 등 이 철근, 열연, 철강제 가격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 포스코홀딩스 관련 기사이기 때문에 철강에 관련돼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CCTV, 그 다음에 국경절 연휴에 주택 구입 의향을 반영하는 주택 방문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업용 주택 판매량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주도로 20개성 130개 도시에 1000개 이상의 부동산 업체가 참여해서 부동산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달 철강 PMI가 8월달에 40.4 대비 8.6포인트 개선돼 엄청나게 올라갔죠. 49를 기록했고요. 생산이 9월달에 54.8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 9월달에 47.2로 급증했고요. 재고 역시 8월달에 50.6에서 9월달에 45.7로 감소했습니다. 악성 재고는 감소하고 신규 주문은 늘어나면서 철강 업황이 좋아진 조짐이 여러 가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더 엄청난 확산세로 이어지려면 부동산의 온기가 2선 도시, 3선 도시로 확산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끝나지 않고 베트남의 열연 가격이 9월 6일에 469달러에서 10월 4일 기준으로 505달러로 15%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국내 유통 가격이 중국의 철강 업황 반등에 더불어서 국내 열연 가격 역시도 강세 가능성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철강석은 올해 초에 1월 달에 톤당 144.16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91달러까지 37% 넘게 톤당 철강석 가격이 빠졌지만 중국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오고서부터 중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중국 내 철강이 해외로 수출한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업황이 8월 달부터 회복 국면으로 드디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9월달 철강 재고가 YOY 기준으로 약 10% 정도, 10에서 13% 정도 감소하는 게 열연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경우에는 재고가 더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상하이나 선전 등 중국 일선 도시에서 주택 매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반등이 철강 가격을 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영업이익은 대략 25%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아마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은 9,200억에서 9,4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글로벌 생산 비용 기준이 킬로그램당 10에서 15달러인데 지금의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10달러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킬로그램당 10달러는 리튬 재련하는 업체, 리튬 가공하는 업체, 리튬 생산하는 업체의 원가 코스트 밑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보고 리튬 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리튬의 공급이 억제될 것이다. 15달러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생산 능력은 늘어날 수가 없고요. 생산 캐파 당연히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여기서는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엄청 큰 뉴스가 또 나왔죠. 리오틴토가 세계 2위급 지금 리튬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앨범을 다음으로 리튬 공룡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 리오틴토의 M&A가 불과 2, 3일 전에 이슈가 나왔고요. 10월 첫째 주 한국 열연 유통 가격은 톤당 78만 원으로 전주보다 만원 하락했지만 요금 YOY 기준으로 14%로 감소폭이 상당히 줄었고요.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은 톤당 전주보다 10.9%나 올랐고요. 3,675위안을 기록했고요. 한 달 전 가격보다는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을 한국의 열연 유통 가격이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업체는 절반 이상이 이미 적자로 적극적인 감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로 경기부양책까지 겹쳐서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철강 수요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50bp 인하를 하면서 1조 위안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2주택자한테 선납금 비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을 올해 최대 50bp까지 추가 인하 언급을 밝혔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돈풀기 정책이 확대되고 주택에 대한 선납금 비율을 낮출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발빠르게 살아나고 중국의 철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 부진은 2015년과 유사한데 2015년 2월 기준으로 2월달과 4월달과 8월달과 10월달에 각각 25bp, 50bp, 최대 100bp까지 인하하면서 12월달에 드라마틱한 2015년 12월에 철강 가격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흐름을 2024년에도 따라가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3분기 연령 가격 평균 톤당 22,000원입니다. 중국의 연령 가격이 52달러로 하락했고 재선 원가가 47달러입니다. 철강석이 12달러, 원료탄이 39달러로 재선 원가가 하락하면서 밀마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밀마진이 뭔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기초소재 쪽은 철강의 부산물들은 고로 개수가 완료되면서 철강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786만 톤에서 3분기에는 850만 톤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회복됐을 때 이 850만 톤, 분기당 850만 톤의 그 수요량을 유지하는지 판매량을 유지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 가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중국 철강석 철 함유율 62% 현물 가격이 4일 만에 14%가 상승했고 10월 초 기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에 철강 선물 가격이 11% 이상 급등하면서 7월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철강의 가격이 드라마틱한 회복세의 초입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관련된 우려, 투자가 지연되거나 약간 축소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2차전지 업황 회복 소스가 나오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이 원래 과거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움직였는데 못 움직이는 이유가 되고요. 중국의 절강 포화 공장 캐나다 생산 라인에 적자 우려가 있고요. 양극재 전체 이익률이 이 중국광이랑 캐나다 공장 때문에 3% 미만까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관련돼서도 역시나 주요 고객사 물량 축소 영향이 있습니다. 왜?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 라인에 있는 분이 밝혔는데 가격을 원자재를 아무리 싸게 들어와도 판매 가격을 중국 수준까지 못 맞춘다는 겁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보조금 주고 음극재 회사들한테도 보조금 지원해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는데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나면 아무리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국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음극재 글로벌 탑10 중에 비중국, 탈중국은 유일하게 인조흑연 생산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포스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출현한 기대감이 계속 있죠. 왜? NCA, 삼성 SDI 발이랑 그 얼티엄 셀즈 쪽이 같이 공통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고요. 연간 요 톤수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1000톤 얼티엄 셀즈 공급 물량입니다. 그래서 150kWh 기준 전기차 20만 대 분량이고요. 현재 연간 가동률은 음극재 포함해서 40% 중후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퓨처엠은 다만 이제 제철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부산물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원재료로 써서 인조흑연 음극재를 양산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이 침상 코크스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세종에 74,000톤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장이 있고요. 포항에 8,000톤의 인조 흑연, 그래서 총 82,000톤의 음극재 공장을 가동하는데 이 가동률이 30%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2026년까지 FEOC 규정이 음극재 관련돼서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차 입장이나 배터리 셀 입장에서 2026년까지는 중국산을 써도 무해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거 인조흑연 쓰려다가 중국산 음극재를 쓴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22만 톤에서 26년에 음극재 생산을 11만 3천 톤으로 낮췄고요.
8월 달에 포항 블루베리 산단 1단지의 인조 흑연 원래 예상은 18,000톤이었는데 인조 흑연 음극재를 13,000톤으로 5,000톤이나 캐파를 줄였습니다. 캐닌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음극재 시장 1분기 기준으로 9위입니다. 9위.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국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점유율이 약 3% 정도 되고요. 타 양극재 대비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는 얼티엄 셀즈의 뭐죠? 에퀴녹스, 또 뭐죠? EV3, 또 뭐죠? 캐스퍼. 전부 다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는 차종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모두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회사 대비해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유일하게 LG화학과 더불어서 양극재 업체 중에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3분기에도 흑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초소재 쪽은 고로 개수 수리가 완료돼서 가동률 회복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65 물량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전체 포스코의 3분기 출하량은 대략 2%에서 4%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천연흑연 쪽이 역시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 북미향 NCA가 12월 말 가동 물량이 상당히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출하량이 최소 25%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까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SK 리서치에 따르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대략 20% 증가를 했고요. 출하량, 배터리의 출하량, 설치량 같은 경우는 대략 22% 증가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CATL이 37%, BYD가 16%, LG엔솔이 12.1%, SK온이 4.8%, 4등으로 올라왔고요. 삼성 SDI가 4.2%, 파나소닉이 22.5%나 감소하면서 4.4%로 기록했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BYD가 1등인데 테슬라가 14%에서 점유율이 11%로 떨어졌고요. 폭스바겐이 7%에서 6%로 점유율이 떨어졌고요. 상하이 자동차는 똑같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더 떨어질 거로 보여요. 장안 자동차 여기도 떨어질 거로 보이고 현대기아차가 3.7%로 기록했는데 3% 역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스텔란티스도 역성장, BMW하고 리오토 정도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PM 지수가 50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 54.8을 기록했습니다. 철강의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철강 PMI 완제품 재고도 45.7 정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이 가격이 안 빠지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포드뮴 가격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생산 원가 코스트를 건드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KRX 스틸 인덱스 지수가 YTD는 8.5% 빠졌지만 최근 한 달 동안 14.5% 올라가면서 철강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열연 내수 가격 또한 최근 한 달 동안 17.4% 상승했고요. 중국 철근 내수 가격 또한 3.1%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북미 열연 내수 가격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유럽 열연 내수 가격은 9%, 최근 한 달 동안 9% 빠진 상황이고요. 수산화 리튬 가격은 톤당 71,500위안으로 지금 현재 옆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RX 스틸 인덱스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요. 중국 철강 제품 내수 가격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요. 북미 유럽 내수 가격 옆으로 기면서 올라갈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입산 열연 가격, 수입산 철분 유통 가격도 옆으로 기면서 더 이상 계속 빠지는 추세에서 안 빠지고 있죠. 반등 추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월별 조강 생산량 계속 감소세로 바뀌고 있죠.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철강제 유통 재고도 소폭이나마 감소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철근 선물 가격 올라가는 반등 추세 나오고 있고요. 대령 철강석 선물 가격 반등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IM증권하고 블룸버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 요거 제일 최신 페로타임즈라고 철강 전문 신문이에요. 10월 8일 기준 열연 내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중국 열연 내수가 이렇게 보이시죠? 3,927.64 폭등했고요. 중국 철근 내수 가격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철강석 가격 톤당 11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올라가는 거 폭등하고 있죠? 초록색 안 보이니까 다른 색 바꿔드릴게요. 자, 올라갔죠? 폭등, 올라갔죠? 폭등했죠. 가격이 철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네, 중국산 전기차 수출 기업 EU 시장 점유율입니다. 테슬라 49%, 중국이 소유한 유럽 브랜드가 35%입니다. 독일 반대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유럽 합작 14%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쌩 뺐으면서 우리 최저 가격
기준선 정할 테니까 관세 때리지 말아줘 하면서 억지 쓰는데 될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LG엔솔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하면서 실제 나왔죠. 2028년까지 매출 2배 성장하고 IRA 크레딧 세제 혜택 제외하고도 10% 중반의 EBITDA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10월 1일 기준으로 108.74로 급등했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관련돼서 요거 아까 SN 리서치 데이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철강석 수요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 요 밑에 디맨드, 수요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이 엄청나게 더 빨리 공급의 증가폭이 컸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려는 약간의 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LG엔솔이 이제 26년 기준 30배 밑으로 떨어질 거로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0배, LG화학이 8배, 포스코퓨처엠 64배, 에코프로비엠 60배, 26년 기준입니다. 25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36배, 대주전자 30배.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니까 평균 PER이 48배 정도고요. 26년 기준으로 해야 32배, 30배 초반까지 밸류에이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에 있는 회사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또 어디 있죠?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 P&T, 밸류에이션 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실적입니다.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P&T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매출 성장률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출하량이 다른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화학보다 훨씬 적다. 그러니까 1조에서 2조 늘어나는 거랑 3천억, 6천억 늘어나는 거는 매출 사이즈, 성장의 질이 다르다.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4년도 기준으로는 포스코퓨처엠이 가장 영업이익률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올해 대주전자재료가 압도적이고요. 거의 400% 늘어날 걸 보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이 220%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81% 적자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에코프로비엠 빼고는 역시나 내년에도 대주전자재료, 내년에도 에코프로비엠 빼고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포스코퓨처엠하고 LG화학이 큰 폭의 상승 예상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2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매출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NF 정도가 매출 사이즈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26년 기준으로 하면 에코프로가 상당히 26년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이익 많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대주전자재료도 내후년에도 50% 이상의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대략 33조 매출, 그리고 이익 사이즈는 3조 7천억, 26년 기준으로 43조 매출에 6조 8천억까지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한 78조 매출에 4조 사이즈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LG화학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대략 60조 매출에 4조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 아직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조 매출에 대략 550억대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내년에 한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사이즈, 대주전자재료도 내년에 560억 정도 이익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P&T가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 매출에 2,30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엔솔 여전히 기관이 최근에도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연기금하고 투신 보험이 사고 있다는 게 중장기성 물량 수급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최근에 다시 매수세가 붙었다는 겁니다. 더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열심히 사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은 외국인 기관 최근 이틀 동안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가장 수급사항은 그렇게 연기금도 사고 투신 사는데 연속성이 아직 없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외국인 계속 사다가 최근에 조금 파는데 외국인 파니까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엔캠입니다. 엔캠이 보니까 수급이 좋더라고요. 4일 연속 외국인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삽니다.
근데 최근 수급이 좋은 거지 누적적으로 보면 기관이 7천억 넘게 팔았어요. 마이너스 7천억 팔다 최근에 다시 사는 거 보면 여전히 2차 전지를 LG 엔솔만 사는 게 아니라 LG 화학도 사고 엔캠도 사고 다양한 소재로 확산 국면이 있거든요. 보세요. LG화 기관이 엄청나게 삽니다. 기관이 지금 8천억 누적 순매수고요. 연기금 6일 연속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투신 미친 듯이 사고 있고 보험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2조 2천억 팔았어요. 외국인 수급만 조금만 붙으면 유학은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신 소재 이런 쪽보다는 훨씬 수급이 안정적으로 더 탄력 있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둘 다 좋은데 그 중에 굳이 한 종목 고르려면 LG화학이 가장 양극재 딴에는 좋아 보입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도 수급 꾸준해요. 지금 기관이 7일 연속으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고르게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탄력 있게 못 가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 사고 있다는 거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차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41선이 1년선이에요. 1년. 1년 평균 가격보다는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일단은 241선을 넘은 종목들만 보여드릴게요. LG엔솔 241선 돌파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바닥권에서 30% 넘는 상승 나왔고요. 지금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1만 8천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일봉상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탄력 있게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목표가 50만 원 이상 계속 상향 조정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차트 모양도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이제 과거에 또 다시 저항 가격대인 12만 8천 원대를 돌파하려고 폼을 딱 잡고 있죠. 그리고 241선, 1년선 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요. 근데 다만 탄력 있게 못 가는 게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아직도 실리콘 음극재는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슈가 안 되는 게. 엔캠이에요. 엔캠은 지금 여기 다 의미 있는 가격대 요 표시 확인해 보시고 요 가격대 꼭 확인해 보세요. 241선 밑에 받치면서 올라갈랑 말랑 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22만 원 가격대가 저항선으로 항상 맞고 부딪혀서 내려오는 가격대입니다. 22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 딱 241선에 붙어 있어요. 241선에 붙어 있어서 이걸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 PNT입니다. 네, PNT는 그래도 24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62,000원대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고점 영역인데 전고점 돌파 한 해 만에 지금 폼 잡고 있어요. 이게 대주전자재료랑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인드림입니다. 에코인드림도 지금 전고점 47,000원 돌파한 상태긴 한데 아직 강하게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전고점 비슷한 가격대에 있죠. 네,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데 역시나 241선을 바닥권에서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한 줄 평 말씀드리면 동트기 전 새벽이 무섭다고 동트기 전 새벽은 지난 것 같고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해리스가 되면 8년 가까이 더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정책적인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발빠르게 IRA 관련된 정부 정책을 확정지어서 바로 다 돈을 다 투입을 지금 트럼프가 반대하기 전에 다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해리스 이슈도 그렇게 2차전지 쪽에 부정적인 건 아니다. 중저가 신차 쏟아지는 부분 8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그 중국 전기차 상하이 자동차가 스타트 끊었죠. 8월 달 판매량이 65% 감소했어요. 9월 달 데이터 나오면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고 9월 달 데이터 보니까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모두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69% 감소했던 독일이 9월 달 데이터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독일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리튬 선물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석 가격이 회복되고 있죠. 벤츠 최소 6조 5천억에서 최대 10조 5천억 수주 받은 거 이제 벤츠가 인정했죠. 아 이거 중국산 쓰다가는 진짜 뭐 되겠구나. 그래서 이 중국산 배제 움직임은 계속 더 확산될 거로 보여요. 유럽에서 중국산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그 점유율을 현대기아차가 뺐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뺐으면 SK온과 LG엔솔의 유럽 점유율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241선 다 밑에 있는데 지금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대형주 단에서 241선으로 올라오려고 지금 다 폼 잡고 있어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241선 밑에 있다가 241선 위로 올라왔고,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정배열로 추세를 바뀌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마지막으로 실적 나왔는데요. 어닝 컨센서스보다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PNT, 대주전자재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다 실적 나오면 자세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많이 힘들으셨는데 더 버티시고 더 팩트 체크하시고 2차전지 관련돼서 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독 모델 관련돼서 설문조사 하는 부분도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최신 업황과 투자 아이디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